자, 오늘 말씀은 2장, 에스더 2장 19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19절에서 23절 제목은 음모입니다. 19절, 처녀들을 두 번째로 불러 모았을 때 모르드게는 왕궁 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도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지시대로 누구에게도 자기의 집안과 민족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모르드게 밑에서 자랄 때와 마찬가지로 그의 말을 잘 들었습니다. 네, 쉬운 성경입니다. 모르드게가 왕궁 문에 앉아 있을 때 문을 지키는 왕의 두 신하인 빅단과 베레스가 원한을 품고 아수에로 왕을 죽일 음모를 꾸미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음모를 알게 된 모르드게가 에스더 왕후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자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일러주었다고 하면서 그 사실을 왕에게 말했습니다. 사실을 조사한 후에 음모가 밝혀지자 그들은 나무에 달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실은 왕이 보는 앞에서 왕궁 일지에 적혔습니다. 자, 이제 처녀들을 다시 모았을 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다. 여기 이제 처녀를 다시 모았다라고 하는 것은 왕이 왕후 에스더 이외에 다른 후궁을 뽑기 위해 또 다른 처녀를 모은 것을 가리킨 것으로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비를 뽑는다라기보다 추가적으로 궁궐에 쓸모가 있는 사람을 뽑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다. 이제 여기는 모르드게가 할 일 없이 대궐문에 앉은 게 아니고 아마도 이 궁궐물에 아마도 이 모르드게도 당시에 이 궁궐을 지키는 관리가 아니었는가로 추정됩니다. 왜냐하면 쓸데없이 여기 앉아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 당시에 문화적으로 봐서 아마 앉았다. 야샤부는 직무 수행을 위해 자신의 자리, 원어적으로 자신의 위치를 지키는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르드게가 당시 정부 관리의 신분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절에 자, 이제 에스더가 모르드게가 명한 대로 자기가 신분이 무엇인지를 말하지 않고 그렇게 이제 왕비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선택되어 수상국에 들어갈 때 그녀에게 결코 근본을 밝히지 말라고 10절에 명령했죠. 에스더가 이처럼 모르드게의 명을 쫓았던 것은 그가 자신을 키워준 은인이었기 때문이었고 또 에스더의 경건한 신앙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위한 배려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 아마 이렇게 했지 않았을까 추론됩니다. 자,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 문을 지키는 왕의 내시 빅단 베레스. 자, 이 사람들은 아마 왕에 가장 그래도 가까운 곳에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추론하건대 원한을 살 이유가 큰 사건이 별로 없는데 아마도 와스디 쪽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추론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문을 지키는 넷이 이제 여기 문은 궁궐문과 다른 그러니까 왕의 침실과 가까운 왕궁의 어떤 문을 가리킵니다. 여기 네시라고 하는 원어 사리스는 고위 관리직을 가리키도 하지만 그들이 왕후나 후궁 등 여인의 출입을 잦은 곳을 지키는 신분이었다는 점에서 이 거세된 황관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왕의 침실 가까이 지키는 자들이었다는 사실로 미뤄볼 때 이들은 왕으로부터 상당한 신임을 받았던 사람들인 것은 분명합니다. 사실 후에 아수에로 왕은 결국 황관이었던
알바누스 일당에게 암살당하기는 합니다. 여기 빅단과 데레스, 빅단은 신의 선물, 데레스는 굳건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게 원한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뭐 화가 잔뜩 났다, 진노하다 이런 말인데, 아마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와스디 쪽 사람, 그래서 아마 원한이 있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고합니다. 자, 모르드게가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이 모르드게 앞에서는 얘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모르드게는 항상 자기 자리를 굳건히 지켰기 때문에 뭐 추론하건대 그의 신하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했고, 그래서 아마 이 일을 알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자신의 직분을 이용해 다방면에 걸쳐서 적지 않은 정보가 수집되었던 것 같고, 요세푸스는 바르나바조라는 두 내시의 하인이 밀고 함으로 모르드게가 그들의 음모를 사전에 알았을 것이라고 추정하지만 확실한 근거는 없습니다. 근데 이 일을 왕후 에스더에게 고합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왕후에 오르기 전부터 그녀를 수종들던 시녀들과 친분 관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11절에. 그래서 그녀들을 통해 에스더와 안부를 교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모르드게는 그녀들을 통해 내시 두 사람의 음모를 에스더에게 알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에스더가 왕에게 알려주는데 자기가 모르드게 관계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이렇게 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이 뒤에 나오지만 이 당시 상황으로서는 모르드게를 어떤 상을 준다거나 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섭섭하고 서운하죠. 그러나 결정적으로 이건 훗날에 어떤 모르드게가 다시 이제 하만을 통해서 회복하는 데에 결정적 단초가 됩니다. 아주 선한 복선이 되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어떤 일을 할 때 이제 알아주지 않고 외면당하고 섭섭할 때가 있는데 괜찮습니다. 언젠가는 모든 일이 다 밝혀지게 되어 있고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주님을 보고 하나님을 보고 꿋꿋하게 그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가는 것이 우리 가운데 가장 선하고 또 아름다운 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23절에 이제 이 사실을 알고 두 사람을 나무에 답니다. 그리고 이 기록에 남기게 되죠. 공중일지에 남기게 됩니다. 자, 조사했죠. 찾죠. 밀고된 사실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이제 낱낱이 파악해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자, 헤로도토스는 요세푸스 모두 페르시아의 역모를 꾸민 사람들에게 십자가형을 가했습니다. 그래서 나무가 바로 십자가나 말뚝일 경우가 높습니다. 그 일이 궁중일기에 기록했다. 페르시아 왕들은 항상 사관을 곁에 두고 있었죠.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 그렇게 됩니다. 이 같은 일은 아수르, 바벨론, 그리고 심지어 이스라엘 왕들도 마찬가지로 사관들은 기억해야 될 가치 있는 사건, 사실을 일지 혹은 비망록 형태의 공중일지에 기록했습니다. 아무튼 아하수에로 왕은 이처럼 모반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의 밀고에 의해 발각된 사실을 기록하긴 했으나 그에 대한 시상은 전혀 베풀지 않았습니다. 아마 아하수에로는 창세기 40장 23절에 나오는 술 맡은 간원장의 경우처럼 모르드게 공로를 가볍게 잊어버린 듯합니다. 아마도 이제 자기가 죽을 뻔한 사건이기 때문에 깜짝 놀랐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밀고한 사람을 확인하지도 못했고 이제 치하하지도 못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자, 어떻게 이 음모가 모르드게가 알게 되었을까요?
첫째는 모르드게의 아마 성실함에 있겠죠. 자기 직분에 충실했던 것입니다. 그랬고, 이제 그래서 국가의 왕을 지키는데 공헌하게 되고, 그것이 훗날에 자기 민족을 지키는 데에 단초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였죠. 이제 하만의 음모에 대해서 이제 모든 것을 섭리하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그 일을 통해서 모르드게가 이 공헌을 통해 이 일들을 이제 미연에 방지하게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충실하게, 성실하게 수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 일을 잘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열매로 드러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자리에서 선한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아버지 많은 일들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자기가 이제 궁궐을 지키는 궁궐에 자기 직분을 잘 감당했을 때 아버지 국가에 충성할 수 있는, 또 국가에 공헌할 수 있는 좋은 일을 만들게 되고, 그것은 또한 하나님의 크나큰 섭리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일을, 또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수행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로 열매 맺혀질 줄 믿습니다. 그 일들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주신 은혜와 은총 가운데 저희들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